스트레스와 긴장된 삶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암 진단 후에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에 태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주위에서 의사가 발암물질을 먹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에 태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대신 암을 진단받고도 마음이 아주 덤덤했대요. 그리고 이제 불에 탄 고기를 못 먹겠네?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분은 이 처방으로 항암제가 아니라 불에 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암 진단 후에 태운 고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발암물질이 알면서도 계속 왜 자기가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불에 탄 고기를 좋아했는지 한번 되돌아봤대요. 고기가 이렇게 당기는 날이 바로 자기가 그냥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날이었대요. 마음의 허기를 먹는 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었구나. 특히 자신이 입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채우면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조그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암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탄 고기를 끊고 운동으로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면서 살게 됐는데요. 그 암의 진단으로 음식과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암 진단 후에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이 서포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알면서도 먹어요. 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면서도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암에 걸리거나 아주 나쁜 병에 걸렸을 때 그때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 흐름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 흐름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유골나게 어떻게 보면 자연식을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음식의 문제라든가 무슨 마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고 나서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결국 그런 걸 좀 바꾸세요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기가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 또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서포터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암에 걸리는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암이 오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요, 먹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발암물질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긴장된 삶은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요. 너무 과로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네 번째가 혈액순환이에요. 온도의 문제인데요.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막 냉한 거, 차가워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결국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약해진 거예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네 가지 문제가 의학적으로 암의 근본 원인으로 이미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의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 체온의 문제는 내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마음의 문제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긴장된 삶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종양 심리학 학자들이
암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을 한번 연구해 봤대요. 무엇 때문에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암 환자 한 1000명한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질문을 해본 거예요. 많이 나온 순서대로 5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를 들었대요. 즉 부부 간의 소통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인간관계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거기서 한 발 또 불러서도 봐야 되는 아이나 부모님, 형제들 이런 가족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일을 들고 있대요. 근데 일에 있어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의 어떤 소통 관계를 또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같이 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문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경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많이 든 것이 자신을 돌보는 서포터에 관한 것이었어요.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원치 않는 도움을 얻게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포터는 이런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터는 보통 가족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친구, 상담사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동료 환자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 또는 내가 환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암의 치료는요, 단순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포터의 그 협력이 아주 중요한 이 팀플레이가 되었을 때 치유 효과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서포터가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암을 치유하면서 서포터가 중요한 이유를 좀 3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암은 정말 심리적이면서도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암의 치료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절망,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는 결국은 몸의 면역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환자의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환자가 이런 심리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이때 서포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포터가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북돋아 줄 때 치유의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포터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한 암 치료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가족이나 친구들의 정서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경우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면역력이 향상되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한 전반적인 어떤 치료 과정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치료 과정에서의 이 서포터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의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서포터가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병과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고립감은 환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서포터가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이 고립감은 사라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